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8이에요. 예, 어머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는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천천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니, 다리가 내가 옛날에 젊었을 적에 식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순간적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 아파서 참 집에서 이래 민간법으로 다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침 맞았고 맞으러 다니고 이랬어요. 네네. 그래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하도 그래서 누가 어디 그 병원에 가보라 하고 동네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물이 차 있다 하면서 한 번, 두 번 빼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원째인가 갔는데 아유 할머니 이제 물 안 채, 물 마르는 주사를 놔줄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게네 예 하고 말아서 그 뒤로구만 아유 그래서 그만 안 가고 이래 했는데 병원을 안 가고 했는데 네. 이 무릎 밑에 무릎이 이리 가는 이건 걸으면구만 여튼간에 이 무릎이 고만 문제다. 네. 딴 데는 아픈 데가 없는데 네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걸음을 걷고 이 가면 그만 짝속 걸으면 타고 버티고 짝속 걸으면 새끈해갖고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새끈새끈하시고 예, 오래 걸을 수가 없으시고 예, 통증이 있으신 거지요? 올해 시방은 아니고만 문박 출입도 못해요 안 해. 아이고. 아 지금요? 네. 예. 그 무릎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 물이 차는 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이 심해진다는 이제 신호인데 네. 주사 치료로 증상을 조절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물이 왜 차는지 원인을 찾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그냥 물이 찼으니까 물을 빼고 물을 말리는 주사로 증상이 좋아지겠지 하고 치료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어머니 몸은 예전부터 계속 무릎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어머님, 나이가 무릎이 아프니까 지금 망가져가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주사 치료를 하시면 그런 신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아마 안쪽에서 연골이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절이 마모돼서 지금 뼈하고 부딪히는 소견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견을 집에서도 본인이 좀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 거울 보시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나요? 아니 다리가 무릎이지 양쪽 다리가 막 퉁퉁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어져서 보고 아이고 다리가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가봐라 어째라 근데 가도 일주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아이고 막 지게 아프면 침이나 맞고 그냥 그리 넘어갔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무릎 주변이 붓기가 생기는 상황에서 침을 맞으시면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감염이라는 게 곱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도 소독된 침을 깨끗하게 놔주시긴 하지만 어머니 무릎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을 맞으시면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무릎이 붓는다는 게 무릎에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관절 주변이 붓는다는 거는 염증이 너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라 얼른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아이고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래서고 그러니까요. 안 갖는 거yi. 근데 어머니가 용기를 내시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병원이 어머니를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용기 한번 내시고 꼭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무릎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지금도 참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그러게요. 자식들 혹시라도 좀 번거로울까 봐 피해주기 싫어서 내가 좀 아프고 말지, 조금 더 쉬고 말지, 예, 이렇게 버티고 방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러다가 원장님 이렇게 병을 키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병이 방치되고 병이 커지면 가족분들이 더 고생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이라도 자녀분들이나 혹은 주변의 지인, 가족분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같이 도움 청하셔서 전문 병원으로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굉장히 물도 차고 부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무척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서 그냥 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나쁜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많이 망가지시면 못 걷거든요. 자,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4세. 예, 74세 어머님. 네. 네, 무릎이 불편하시고요. 네. 자, 원장님께 좀 자세히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한쪽 다리, 왼쪽 다리가요. 네, 오래됐어요, 아픈 지가. 네, 처음에 아플 적에는 물이 차가지고 일주일마다 뻗고 그랬는데요. 네, 딴 병원에 가서 이 물을 제거를 하고 약으로 말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살을 찢고서는 그 나쁜 물을 빼고 이렇게 해갖고 치료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자 이 뻗정다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예, 막 부어갖고 붓고 막 물 차고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는 그냥 살다 말아야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뻗정다리가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걸으려면은 못 걸어요. 네. 대중교통을 못 타요. 네네. 무릎이 어머니 뻗정다리인 데다가 아파가지고. 네, 무릎이 아예 굽혀지지 않으세요? 예. 다리가 뻗어져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네. 무릎이 뻗어져 있는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게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부으면서 물이 차갖고 부으면서 아프면서 네. 뻗게 된 것이 그냥 뻗정다리가 돼버렸어요. 예, 몇 년 정도나 되신 거예요? 그게요, 제가 그때 40살인가? 어이구, 30년 이상 되신 거네요. 예, 이런 나이에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결핵 보균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결핵성 관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핵성 관절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결핵성 관절염의 특징이 관절이 굳어버리는 관절 강직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결핵 치료가 거의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이런 경우가 드문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이미 결핵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강직이 이제 관절이 유압됐다고 얘기하는데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완전히 붙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걷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걷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그렇죠. 움직이려면 네, 그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뻗정다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뻗정다리. 네, 그 뻗정다리를 인공관절로 바꿔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네. 네, 방법도 있는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다는 게 원래 정상적인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거지 사실은 환자분은 무릎이 안 굽혀지기 때문에 무릎이 0도에서 90도 정도만 움직여도 사실은 굉장히 좋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뼈 상태가 괜찮고 주변의 근육 상태가 좋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검사를 엑스레이 정도 찍었는데요. 네. 관절 수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째 가만히 있냐고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처음에 한 10년 전에는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네. 그때는 70 넘으면 하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70 넘어서 안 하세요, 왜? 저는 그냥 무섭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그냥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시간이 그러셨어요? 갔어요. 네. 그래요, 어머니. 근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사실날 또 건강하게 또 지내시려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보다는 오히려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예후가 괜찮지 않을까. 예,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용기 내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전문 병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역시 대표적인 치료법 하면 또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원장님, 주사 치료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대부분 관절염 초기 환자들에서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사 치료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또는 히알루론산 주사, 또 PDRN 주사, 그리고 증식 주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위에 2가지는 주로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밑에 2가지 PDRN 주사, 보통 주사 DNA 주사라고 얘기하는 PDRN 네네. 주사나 증식 주사 이 2가지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 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재생 반응을 돕는다는 증식 주사와 이 뼈 주사 서로 굉장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 보통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면 염증 반응이 바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무릎이 빵빵하게 부었던 물이 찬 무릎도 주사 맞으시면 바로 물이 바짝 말라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지속 효과가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맞고 3개월 정도는 편히 지내시는데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걸 한 번 정도는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정밀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시게 되면 결국은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거를 결국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증식 주사 치료는 바로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아주 빠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손상된 연골이나 그 힘줄 주변에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부러 일으키게 돼요. 일으키면 그 염증 반응이 3, 4일 정도 지나서 없어지게 되고 네. 그 염증 반응을 따라서 생기는 정상적인 조직 재생 반응들을 도모하게 돼서 손상된 힘줄이나 또는 인대가 더 두껍고 단단하게 다시 재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재생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통증이 감소돼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가능하다, 재생을 돕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손상된 인대 또는 힘줄 이런 데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여기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주입하게 되는데 농도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간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유발되는 염증 반응이 따라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시면 한 3, 4일 정도는 주사 맞은 부위가 불편하고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이런 그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네. 얼음찜질 잘 해주시고 조금 쉬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조직이 재생되는 반응들이 동반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해져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두껍고
단단하게 다시 재생되는 리모델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내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치유나 재생 반응을 이끌어내는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주요 특징들 아무래도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관절 부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 주의하실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연골 손상이나 아니면 인대 손상, 조직 손상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 후에 시행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좋아진다, 근본적인 치료다 그래서 주사 치료 하시다 보면 다른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외래에서 네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시는 거 좋지만 꼭 적절하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 실제로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분이시고요. 우리 61세 아버님께서 치료 받으셨어요. 네. 이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인데요.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통해서 보시면 시술 전에 주변 연골 조직 관절 연골이 굉장히 얇게 마모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가운데 부분에는 노랗게 관절 밑에 있는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그러네요. 보이는데 증식 주사 치료를 병행한 후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보면 비교적 매끈하게 관절면이 덮여져 있고 조직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61세 남성분 치료 사례였고요. 이어서 또 아버님께서 치료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63세이시고요. 네,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함께 반월상연골 손상이 있고 무릎에는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등산을 좀 무리하게 하신 후에 생긴 병변이었는데 시술을 하시고 나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하시고 나서 다시 보면 내측 측부인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재생돼 있고 반월상연골 손상 부위도 주변에 안정화돼 있고 무릎 부종도 감소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63세 아버님 치료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고민 전화 이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생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